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획반을 운영하고 있는 120회 정보관리기술사 이명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더운 날에도 나오셔가지고 오전에 시험은 대부분 보셨죠? 그쵸. 나와서 하시기 힘든데 오후에 강의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모두 근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차니까 벌써 4개월 정도 하신 거잖아요. 기본반, 이제 중급반 포함하셔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심화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심화반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자체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앞서서 한 5개 반 정도를 이제 심화반을 들어보셨을 테니까 심화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총 3주 동안 듣다 보면은 이제 앞에 내용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기획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반 이름은 기획반이고요. 이게 호랑이 그림을 넣었는데 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제 여태까지 공부하신 걸로 보시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이제 뭐 14페이지, 이제 답안지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뭐, 다 알고 답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반으로 이제 잡은 이유가, 답안은 기획으로 쓴다. 몰라도 쓰고, 알아도 쓰고, 알으면 잘 쓰고, 모르는 거는 내가 정답이다. 내가 쓰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아니면 조금 더 마이너스 접는 부분, 마이너스를 받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자. 그런 의미로 이제 기획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2024년도 하반기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관리기술사 120회 합격을 했고요. 이제 거의 한 5년 돼가는 것 같아요. 한 5년째 돼가는 것 같고, 지금이 앞으로 시험이 이제 135회죠. 여기 134회는 다 시험 보셨죠? 7월 달에. 쉽지 않으시죠? 저는 수능 시험보다 더 오래 걸리는 시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능도 저 때는 한 4시쯤에 끝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한 5시까지 하니까, 엄청 힘들죠. 그리고 게다가 에어컨도 잘 틀어줬나요? 에어컨 소리 시끄럽다고 중간에 꺼달라는 그런 악성, 그런 민원들만 없으면 괜찮죠. 저희 때는 제가 시험 볼 때는 한 분이 너무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다고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에어컨을 껐어요. 와, 진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었죠. 그렇게요. 그리고 120회 합격을 했고, 제가 중급반을 올해 1월 달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이지은 멘토가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그 전에 제가 중급반을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중급반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물론 합격하신 분들도 나오셨고 아직까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나누는 부분들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좀 최근까지 이제 중급반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나 아니면은 조금 더 세세하게 그렇게 좀 멘토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력으로 따지면은 제가 이제 독학학위제라고 이제 뭐 4년제 이제 시험 보고 이제 학위를 따는 건데, 거기에 이제 통합 컴퓨터 시스템,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저희가 도메인으로 보면 COS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었고, 뭐 정보 시스템 수석 감리원이나 뭐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기술사를 따게 되시면은 한 번씩은 다 진행하시게 될 그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쪽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보안 쪽으로는 이제 ISMSP를 저희 회사에서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지금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반이
이 중급반이 끝났을 때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심화반을 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지금 1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7개월 동안. 그래서 이분들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거의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원래 중급반이 끝나고 나면 심화반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때는 1월 달에 시험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면은 다음 3월 달에 이제 보통은 심화반이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약 한 2달 정도가 약간 비게 되는데,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예, 여러분도 아시죠? 금방 잊어버리는 거. 한 일주일, 2주일만 공부를 안 해도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좀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심화반으로 좀 더 경착,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엄청 힘들어 하셨죠. 네, 지금 7월 달에 끝날 때까지.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반을 진행을 해서 아까 전에 7월 달까지 해서 이제 상반기 5월 달 시험, 7월 달 시험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저희랑 똑같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심화반이 오픈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제 설명회를 들으시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어떨지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숙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 엄청 넓죠. 저희 시험 범위가 따로 큐넷 사이트에 가시면 있어요. 정보처리 기술사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근데 그걸 보시면 범위는 있지만 범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범위를 뭐 해가지고 뭐 IT 경영, 뭐 법, 제도, 뭐 최신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고 분명히 범위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시면 뭐 최신 기술이라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 그리고 기존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강의로 들으셨던 CAOS. 이제 뭐 최근에는 조금 CAOS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급반에서도 지금 거의 9주차 동안 다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 범위는 이제 거의 기본에 가까운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최신 기술들. 최신 기술들은 요새 나오는 경향으로 보면 거의 이제 주간기술 동향이라는 저희 그 공수재 멘토님이 처음에 왔을 때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주간기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각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시험 문제에 요새도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룰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기존에 없던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요지로 잡아가야 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기본에 있는 토픽에다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 많은 범위들을 우리가 공부를 과연 다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업무가 다 다르실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회사에서 저같이 클라우드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거의 운영 쪽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인베디드 쪽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PM 쪽 이런 부분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잘 안다고 하는데 이걸 답안에 녹여 쓰는 거는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시면서 보시겠지만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저희가 정보처리 기술사를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왜냐면 저희가 채점자는 저희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희가 아무리 답안을 열심히 썼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다든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얘가 이 답안을 채점하신 채점자분들이 내가 그걸 찾아서 보겠다 라고 하시진 않거든요. 왜냐면 없네.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번에 점수가 아직은 안 나오셨겠지만, 안 나오셔서 확실하게 모르시겠지만 3명의 채점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면은 막 0.88, 뭐 그 밑에 소수점짜리까지 떨어질 수 있죠. 3명이니까. 그렇게 보면
나 말고도 채점 해줄 사람이 2명이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혹여나 잘못 보더라도 누군가는 봐주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사람이 잘 줬어. 아, 그럼 이 사람 잘 썼겠구나. 라는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좀 잘못 주더라도, 다음 사람이 좀 더 채점을 잘해줄 수도 있겠지. 갖고 이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을 잘 보이도록 작성을 하지 않으면, 채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사라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안 보이면 뒤에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3명이나 나눠서 채점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2가지입니다. 범위. 전체를 똑같은 수준으로 과연 공부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저희가 이제 중급반에서 지금 한 400제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토픽으로 따지면은 400토픽이 될 거고, 문제로 따지면 한 6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한 토픽에 대해서 하나의 측면으로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보안도 물어보고, 어떤 때는 이거는 SLA가 어떤지도 물어보고, 어떤 때는 이걸 구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400제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문제 600문제가 나오고, 저희는 이제 저희 기백반이랑 오전에 설명해 드렸던 공감반, 그리고 저희 이제 비상반, 이렇게 연합으로 이제 같이 이제 135회를 이끌어 나갈 이제 기본 교재를 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토픽이나 이런 토픽들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토픽들은 너무 오래됐다 하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너무 많지는 않게 만들려고 하는데도 한 800토픽 정도 돼요. 800토픽 정도. 그리고 문제로 따지면은 한 10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제로 따졌을 때는. 근데 문제가 하나의 토픽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 800제를 공부하는데도 그걸 다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자기만의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양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2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답안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거냐. 이미 중급반에서도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이지은 멘토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랑 이런 표현력이 엄청나요. 쓰는 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쓰고, 물론 내용을 많이 작성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많이 쓰면 중요도가 없어져요. 왜냐면 글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분을 내가 드러내고 어느 부분에는 설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의 연습하시고, 지금 중급반에서 그 다음에는 그림 연습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단표 작성을 해서 키워드를 어느 쪽에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거죠,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가지가 제일 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 이제 멘탈이죠. 왜냐면 우리가 벌써 4개월을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이 아마 1월 내지는 2월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12월이나 11월 말 이때쯤에 발표가 돼요. 내년 1년 일정이, 기숙사 시험 일정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개월 하셨고, 지금 앞으로 6개월 더 하시면 총 하면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업무를 대부분 다 하고 계시죠.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전문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공부에만 매달리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는 거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면 우리가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업도 있고, 이렇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나 아웃풋, 이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을 하는지를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이것들은 대부분의 반들이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보시면 핵심 토픽 400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토픽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7, 800개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요 기출을 매번 저희가
저 혼자만 하게 되면은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제가 좋아하는 문제 위주로 많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끌어가는 분이고 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저희 공감반이랑 비상반이랑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섞이는 거죠. 같이 이게 요 정도도 중요하고 이 정도 중요한데 다른 기술사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같이 받아들여서 이제 공통으로 해서 이제 같은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8주 동안에 이제 거의 강의식으로 들어갔죠. 도메인들이. 이제 한 주에 한 도메인으로. 그래도 이제 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체수가 8주 안에 그 내용을 다 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멘티들의 그런 성취? 아니면은 도메인의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제일 많은 도메인이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인공지능 쪽, 이제 그런 쪽이나 통계,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2주 차로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적은 도메인, 요새 같은 경우에 CAOS나 네트워크, 이런 쪽 도메인들은 조금 출제 빈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차별로 이제 조금 쪼개서 더 심화로 들어갈 건 심화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이제 좀 간략하게 넘어갈 것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메인별로 해서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 주간 월간 모의고사는, 지금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오셔서 1교시형 100분, 2교시형 100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차수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3교시까지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쓰기나 아니면은 아웃풋, 뭐 얼마 정도를 쓰고 계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체 모의고사. 이제 이것도 저희는 이제 그냥 세 반 합쳐서 KGB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KGB라고 해서 이제 공감반, 기백반, 이제 비상반. 이제 연합으로 해서 이제 따로 KPC의 월간 모의고사 이외에 이제 저희가 자체 월간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왜냐면은 400분 써보셨지만 알겠지만 이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이제 한 3교시 정도 되면 이제 힘이 들어가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실제 쓰기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좀 더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멘토링하고 멘탈 관리하는 것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 반에서도 이제 중간에 되시면 이제 성적이 자기가 공부를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게 투자한 만큼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릴 때 맨날 이게 약간 컵으로 설명을 드려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토팩을 저희 400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한 80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답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처음에 100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안 넘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쓰기로 나타나야 되는데 한 100개 정도 외워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 800문제 중에서도 800개가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800개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13문제, 13문제, 6문제 3개. 그러면 몇 개죠? 13문제에서 6문제, 6문제, 6문제 하면 18개. 30문제잖아요. 그럼 100문제 중 이 800개 중에서 30개가 나오는데 100개나 200개 정도를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시험 성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한 4, 500, 500개 뭐 이 정도는 채워줘야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서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겹치니까, 기술사들 사이에서도. AI 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서 RAG 같은 거, RAG 같은 거는 대부분의 기술사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라고 잘 쓰셨죠? 여러분들? 네, 엄청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는 것들이 적으니까 이제 기본 토픽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반하고 중급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험 문제에서도 막 6점에서 막 6.5까지도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딱 아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 가지고는 전체 성적이 오를 수가 없겠죠.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나왔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또 다른 뭐 학업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주차 수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보통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분들은 보안 쪽이나 네트워크 쪽. 예, 대놓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인공지능 쪽은 뭐 거의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조금 성향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업무랑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그걸 넘어가야 될지.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면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조금 나랑은 좀 안 맞는 방법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왜냐면은 다 일률적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내 몸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 공부 방법과 이 멘티분들이 생각하는 공부 방법은 좀 그거에 대한 간극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잡는 거, 목표는 그거죠. 단기 합격. 그쵸? 우리가 이 공부는 합격을 하려고 하는 게 먼저죠. 우선순위가. 내가 이런 걸 여기에서 지식을 쌓는다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이긴 하는데 지식을 쌓는데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이제 합격이 도리어 조금 늦어질 수 있죠. 여기서 조금은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방향을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잡는 거를 저는 이제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똑같이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1기 때 했던 그 8가지 토픽 도메인 똑같죠. 지금이랑 CAOS는 요새 중국반에서 같이 CAOS 네트워크 같이 진행하시죠. 할 때. 그리고 약간 통계 도메인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을 텐데 저희는 CAOS 네트워크 쪽은 이제 조금 이제 바깥쪽으로 뺐고 통계랑 이쪽은 합쳐져 있긴 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여러분들의 학습이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나눠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 반에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오히려 혼자 준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별 도메인 심화는 이제 한 주에 한 도메인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9월 7일이 시작 예정이거든요. 그럼 9월 7일서부터 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추석이라서. 추석이라서. 여러분들 추석에 공부하시는 거 좋죠? 네. 너무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없으신 거 보니까 9월 14일 날은 아마 그때는 진행하기가 아마 어려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개별적으로 이제 집안에 일이 있으시고 이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14일을 넣으면 20주차가 나오고 14일을 빼면 이제 19주차 정도 나와요. 시험 전에. 저희가 예상으로 시험 날짜를 잡은 게 1월 25일. 이날이 설날 바로 전주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뒤로 밀리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설날에도 이제 어디 못 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근데 공부는 안 되고. 이제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1월 25일 날로 미리 잡아놓긴 했는데 이때까지가 딱 19주차. 이때가 20주차고 이 전주차까지가 19주차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일주일 도메인 심화로 넣어놨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터치가 되네요. 근데 그러면 한 18주차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서 모의고사가 3번 정도 들어가고 하면은 한 15주차, 16주차 나오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2주차로 나눠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심화로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주일 동안 저랑 만나는 거는 토요일 날 만나시는 거고 주중에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저희 카페에다가 이제 본인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한 거 이제 키워드 뭐 토픽을 하나씩 잡아서 5개, 보통은 하루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순번을 나눠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올려놓으시면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ISMS 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피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픽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어떤 건지 그냥 쭉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넣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정리.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하냐면 자기가 잘 모르는 걸 올리세요. 왜냐면 모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도메인을 다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뽐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부한 거에서 그냥 골라서 내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공부하기 어려운 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올리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나는 이게 이 토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다 중요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볼 수 있으면 아,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걸 그냥 가져와서 아, 그럼 남들이 다 중요하겠다. 나는 아직 이 토픽에 대한 감을 못 잡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공부 효율을 좀 높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토요일 날에 오시면 오전에는 똑같이 시험 보시고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강의가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진 않아요. 강의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면은 요새 중국밥 몇 시에 끝나시나요? 저녁에? 8시. 그쵸. 그렇게 해도 모자라요. 그렇게 해도. 전체를 다 하기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반 멘토링도 해드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될지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주간 모의고사 위주로. 주간 모의고사를 이제 멘토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내니까, 이제 그거 위주로 해서 이제 좀 짚어가야 할 생각들 위주로 넣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강의를 마치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끝나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한 9시에서 10시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누가 멘토링을 빨리 받을 것인가. 그렇죠? 요새는 어떻게 진행해요? 중국반에서는? 오는 순서? 아니면은 매주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아, 그렇구나. 저희는 그래서 철저하게 출석 순으로 진행합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오시면 됩니다. 아, 너무 잔인한가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일찍 안 오시더라고요. 한 8시? 8시 반? 그 사이에 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뭐 저랑 이제 사담도 나누시고, 왜냐면 저도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죠. 이번 주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럼 다들 그러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어떻고 뭐 근데 당연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그걸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진짜 심해요. 왜냐면은 하루에 딱 이제 퇴근해서 갔다 오면은 이제 뭐 한 저녁 먹고 하면 8시, 9시 사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앉아가지고 한다는 게 하루에 뭐 3, 4시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3, 4시간 정도 일적으로 하고 주말에는 한 7, 8시간 정도 하면 굉장히 좋지만 업무량이라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와서 이제 저랑 얘기 나누시면서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이런 정도 나누시면서 좀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끼리도 멘티들분들끼리도 어느 정도 친해지시면 이제 같이 이번 토픽은 어떠냐, 넌 이건 어떠냐, 그러면 이것 좀 설명해 달라. 뭐 이런 것들로 나누시면서 그래서 토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안 빠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 주변에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저희 반에서도 이제 한 분이 이제 나중에 와서 공부하시고 먼저 공부하시던 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같이 하시다가 다른 반입니다. 저희 반은 이번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같은 회사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합격하셔서 이분한테 이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이제 낮에 가면은 어디까지 했냐 물어도 보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같이 차 마시면서 사담도 좀 하시면서 이제 좀 방향도 잡아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중에는 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제가 해드립니다. 카톡이나 이런 걸로. 가끔씩 예전에는 막 12시에도 연락 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뭐 이런 건 어떻고 저런 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하시면서 되는데 여러분들끼리 같이 얘기해서 푸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또 그 다음 일주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면 괜히 억울하고 억울하진 않죠. 네, 저희가 지원해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그렇긴 한데 나만 힘들면
왠지 모르게 속상하죠. 아, 이게 뭐 회사에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파리올림픽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공부하느라 그런 것도 볼 시간도 없어서 얘기할 때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같이 나누시고 풀고 그러고 나서 주중에는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토요일 날 나와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내가 생각한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은 생각보다 조금 걸려요.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끝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늦게 끝나시는 분들은 한 10시에, 낮에 오시는 분들은 한 10시에 가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집에는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가야죠.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쓰기는 주간 모의고사, 월간 모의고사, 그리고 셀테. 셀테는 주중에 한 번이라도 써야 이 감각이 안 없어지니까. 물론 매일 쓰면 더 좋아요. 매일 쓰면 필력이 늘긴 늘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쓰기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셀프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주중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 월간 모의고사는 이제 KPC에서 제공하는 거랑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일요일 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은 토요일 날은 우리가 교과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좀 여유가 있으면 토요일 날 하는 거를 빼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전체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하고의 일정에 맞춰서 변경이나 이런 조율해 가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월간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맞죠? 실성공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심화반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목표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합격이 점수가 몇 점이죠? 60점이죠. 그럼 모두가 생각할 때, 여기 잘 설명해 주셨네요. 약간, 이렇게. 이게 조성준 멘토님이 하신 건가요? 그쵸.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첫 번째 월간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시험 문제 점수가 나오시면 아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또 잡긴 잡을 거예요. 잡긴 잡을 건데, 이제, 그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53점. 그래. 그 다음 최고 이제 KPC 월간 모의고사가 3번이 있고 거기에 대충 응시하는 인원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KPC만 한 7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최대로 많을 때는 한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명 가까이 되면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시험 응시 인원이 한 5, 600명 정도 되고 지금 늘어서 한 600명까지, 500명까지 왔나? 그 정도 왔고, 이 중에서 반은 한 2교시 끝나면 집에 가십니다. 경쟁자를 반을 내친 거죠. 시험만 봐도. 그러면 한 250명이니까, 그래도 거의 한 과반수 정도는 와서 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면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죠. 53점, 55점, 57점 받고, 아싸, 다음번에 60점으로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시험을 보고 나시면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이때가 내가 하반기라서 뭐 51점 나왔다가, 이건 시험, 내가 공부한 거에서 많이 나왔어. 그러면 한 57점 나왔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 회사 업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쵸? 공부하다가 회사 업무하면,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과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여태까지 이 재밌는 걸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리고 회사 업무 하다 보면 막 시간도 잘 가. 막 문서 하나 만들고 나면 그래. 내가 기숙사에서 배운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몇 개 넣고 왔고 이렇게 개요 넣고 이렇게 딱 하면은 한 8시간 걸려서 만들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험을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아니면 내가 개발자니까 이제 객체 지향 관련 방법론 이런 것들도 열심히 잘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 내가 아는 분야고 내가 이 시험 문제만 나오면 엄청 잘 쓸 거고 그림도 준비하고 막 옆에 쓰는 것도 막 단어들 키워드도 남들 안 쓰는 걸로 막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토픽은 엄청 잘 써요. 근데 그 토픽이 안 나와, 시험 문제.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제 뭐 불안하고 이거를 준비를 안 했으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되나? 이런 초조함. 그리고 이게 서브노트가 되게 단적인 예인데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서브노트를 한번 딱 만들고 지나가고 나면 내가 다음번 시험 볼 때는 이 서브노트만 보고도 합격을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드시죠. 그래서 그림도 집어넣고 막 글씨도 집어넣는데 막 등장 배경도 넣고 막 이거 리듬은 멋있는 거 하나 넣고 싶고 막 이래서 이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나는 일주일 동안에 한 도메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만 하다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여기 400제라고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전 800제라고 부르니까 100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에 한 50개는 해요. 그럼 뒤에 50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여기 중에서 30문제만 나와요. 30문제만. 내가 보는 문제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카바 쳐야 될 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척에서 막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그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거기다 외울 것도 많아요. 한 토픽당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키워드. 그러면 한 주에 한 100개 정도 토픽을 하면 500개를 외워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 배경도 외우고 목적도 외워야 되고 뭐 이거를 이제 하고 나면 3단락도 있으니까 3단락도 외워야 되고 그러면 한 토픽당 한 20-30개씩 외워야 되고 그럼 갑자기 외워야 될 게 100개라고 하면 2,000개가 되는 거죠. 2,000개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굉장히 힘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공부를 이제 월요일 날은 업무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가면 내가 시험 보러 갈 테니까 그때 잊어버리니까 월요일 날부터 공부를 하면 그러면 내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공부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척을 좀 늦추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주식 투자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 우리가 공부를 하면 늘긴 늡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반토막이 나잖아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채워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르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이 많은 도메인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근데 저희 같이 공부했던 윗반 선배들이나 뭐 이런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가면 이거는 공부하는 기간이 다른 거다. 왜냐면은 앞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 6개월, 1년은 미리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우기만을 더 뭐 한 주에 저희가 한 기수에 이 8개 도메인을 한 2-3번씩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봤으니까 당연히 도메인 지식이 더 차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놀랐겠지만 다 찹니다. 기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고 길고 이런 거의 차이만 있지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방향이 2가지가 있으니까 채우는 것도 하나, 쓰는 것도 하나. 근데 이제 채워지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다 똑같이 채워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답안의 구조화라고 부르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 갈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표현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조금 나한테 맞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개인에 대한 취향이나 아니면 개인의 이제 공부 습득, 속도 아니면은 변화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줄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멘티별 최적화 학습이나 이제 시너지, 뭐 학습 도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만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다 똑같이 매번 같은 루틴으로 해서 8개 도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식을 넣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다 똑같이. 그래서 뭐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기출문제 풀이집이나 뭐 모의고사 문제, 합숙 문제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은 신규 토픽들, 신규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디지털 서비스 아니면 뭐 최신에 나온 것들을 얼마만큼 더 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있는 합숙 도구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거의 차이가 없을 거고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이는 이런 거죠. 저희 반이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전에 공수의 멘토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반은 신생반이죠. 신생반이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사람 수도 많지도 않고 이제 딱 지금 저희 반이 한 10명? 11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자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이죠? 다 오시면 한 20명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시죠. 그러면 이제 좀 서로 친해지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좀 말도 하기 어렵시고. 근데 이제 저희는 소규모 반이기도 하고, 제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같이 얘기도 하고, 나눌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멘토링을 조금 오래 해도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할 수도 있고. 만약에 멘토링을 길게 받고 싶다. 그럼 조금 늦게 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얘기도 하시고, 방향도 잡고.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 대한 장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랑 같이 얘기하고 나는 걸 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제 분명히 지금,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서로 같이 얘기한 것들을 일주일 동안 좀 실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랑 같이 얘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일들은 본인들 스스로 공부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랑 같이 얘기한 게 토요일날 얘기한 것들의 방향을 잡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주중 동안 안 해봤어. 그러면 그 다음 멘토링이 또 똑같아져요. 왜냐면 해보셨냐? 아니면 그걸 했을 때 느낌이 어떠냐? 아니면 그게 공부가 더 잘 됐냐? 아니면은 왜 이렇게 됐냐?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멘토링이 또 똑같아지고 방향을 잡으면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이라도 해보시고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아직 효과가 미비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주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좀 잡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이고 서로 믿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다 모든 멘티들한테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좀 깊이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뭐 이렇게 키워드만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믿고 이제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하시는 건데 제가 제일로 우선 목표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는 합격하시고 나서도 엄청 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만 먹으시면은 더 심도 있게. 왜냐면 이미 합격하시고 나시면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 저희 뭐 많이 준비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리사도 시험 보셔도 돼요. 감리사도 어차피 감리사는 뭐 저희가 만약에 라이센스를 따면은 감리사 교육만 들으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감리사 실제로 시험 보시는 분들 계셨어요. 왜냐면 너네 라이센스만 땄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나도 감리사 공부해가지고 붙는다. 근데 그분들도 뭐 해가지고 붙으시고 아니면 뭐 ISMS-P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CPPG를 준비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들에 대한 공부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공부하는 방법들은 여기서 이걸 적용하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사담인데 변호사 시험 약간 비슷해요. 저희랑 변호사도 그 법전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봤더니 똑같이 두음 따서 외웁니다. 똑같이 두음 따서 우리 칼카나베 알아차냐 아니구나. 이거는 주기원소율표고, 뭐 저희 하는 것들, 이거 뭐 상전비화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상전비화 뭐 이런 식으로 따서 외우듯이 그쪽도 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범위가 넓은 애들은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똑같다고 하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알게 되시는 거고 그거를 체득을 하셨으니까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쓰기도 되니까 우리는 다 쓰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변리사 시험도 똑같죠. 변리사 시험은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쓰기인데 1차는 합격하고 2차에서 대부분 포기.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저희가 뭐 이것까지 한 다음에 변리사까지 할 일은 잘 없겠죠. 차라리 그럼 변리사부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변리사는 워낙에 좀 딱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다른 길이 되는 거고. 뭐 이건 예시입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같이 그 20주라는 기간 동안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 방향을 잡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간 일정은 똑같아요. 예, 저희가 이 IT 신문이랑 뭐 학회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서비스요. 디지털 서비스나 아니면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지 안에서 커버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같이 이제 신문을 하루에 한 3꼭지에서 5꼭지 정도. 그 정도 이제 뭐 전자신문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잘 안 되고, 본인들 공부하시느라 바빠서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예 빼먹을 수는 없는 거고, 학회지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1개 정도인데, 이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지 뭐 강제하진 않아요. 왜냐면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서로 이게 다 틀리니까. 남이 하는 거 훔쳐오면 되죠. 다른 사람들 잘 된 거. 그런 것도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그냥 머리를 식히거나, 아니면은 출퇴근 거리가 좀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출퇴근 거리 때 뭐 토픽을 보거나 이런 것들 좀 어렵고 너무 머리 아프고 이러면 그냥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고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일 해야 될 건 1일 키워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에서 6개의 토픽 정도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거, 그거는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고, IT 신문이나 뭐 학회지 이런 정도 부분은 그냥 추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말에 나오시면은 지금이랑 똑같이 9시에서 12시 40분까지는 주간 모의고사 1교시형, 2교시형 보시고, 이게 1교시형이랑 2교시형을 보는 거는 두 개가 문제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1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서 1.3페이지 정도를 10문제를 쓰는 거고, 2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문제 쓰는 건데, 1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압축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는 키워드를 얼마나 그 잘 보이는 자리에 잘 배치를 할까. 많이 쓴다고 점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 반에서 한 1.5페이지까지도 쓰신 분이 있는데 1.5페이지까지 썼는데 한 6점 좀 넘게 나와요. 6.2, 뭐 잘 나오면 6.5까지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6점은 넘게 나와요. 근데 나머지가 그만큼 시간을 깎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게 한 5점 나와. 그러면은 0.2점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합격 점수가 6점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은 분배가 잘 제대로 안 된 거죠. 왜냐면 걔를 오히려 조금 더 써서 한 5.5나 이 정도로 올리고 1.5페이지 나오는 거를 1.3페이지 정도 줄여서 한 6점 정도로만 해가지고 맞춘 게 오히려 그 평균 점수로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1교시형은 압축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넣어서 배포를 하고 그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렸느냐,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고, 2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그 1교시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보시면 많이 쓰죠. 1단락 쓰고 2단락에 가 놨으면 가의 그림 그리고 나의 표. 근데 이게 두 개가 어차피 거의 중복이죠. 저희가 여태까지 연습하셨을 때는. 근데 이거는 뭐 쓰는 포맷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표가 들어가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 늘리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늘려서 작성하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성향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연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1교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쓰기 연습이 막 필요하다 이러면 3교시까지 시험을 보는 거고. 근데 3교시까지 시험 보는 것들은 처음부터나 아니면 막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조금 보통은 이게 시너지가 나오면 좋겠는데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지쳐, 3교시까지 시험을 보고 나면. 왜냐면 그러면 3시 40분까지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그거는 또 그때 따라서 조금 유두리 있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하시면 2시 정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이제 제가 채점하거나 이럴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이제 뭐 저희 이제 목차 잡는 거, 목차 연습. 2교시형 목차 잡기 좀 어려우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이제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목차 작성을 이제 저랑 같이 해서 목차를 잡아보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거 받고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토픽, 주간 모의고사로 주간 모의고사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토픽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토픽 강의가 여기는 뭐 5시 정도를 예정을 하는데, 매번 5시까지 안 끝나죠. 한 6시? 6시 정도에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저녁을 먹긴 먹어야 되니까 밤 10시까지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먼저 일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미리 뽑아드리긴 하죠. 미리 앞에
배치를 해서 뭐 저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긴 하는데 보통은 저녁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간 키워드를 제가 그냥 이렇게 토픽을 한 도메인 따라 틀린데 한 적으면 한 3, 40개, 많으면 한 50개 정도 그냥 이렇게 인쇄를 해서 드리면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공부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웠던 한 주간에 했던 토픽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적으시고 이제 학습하시면 되는 거죠. 예, 제가 멘토링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멘토링 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조금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실 게 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35회 대비하는 일정 아닌데 저희 아까 전에 조성진 멘토님도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반에 등록을 이제 미리 하시게 되면 이 8월달 한 달이 비게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되는 거죠. 17일, 24일, 3일, 11일 해서 저랑 이제 공수 멘토님 아니라 조성준 멘토님이랑 그리고 이제 비상반 김윤서 멘토랑 한 주씩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지금이랑 똑같이 쓰기 연습하시고 이제 강의 주간 모의고사 내용 강의랑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한 6개 정도 마무리돼서 이제 워밍업 하는 식으로. 왜냐면은 이것도 안 쓰면은 금방 없어져요. 안 쓰면은 금방 여태까지 공부하신 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9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9월 7일 날. 그래서 아마 첫 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이랑 뭐 134회 이제 기출 나온 것들 위주로 해서 시험을 보긴 볼 건데 이것들은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첫 주차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 얼마 정도 쓰기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하시게 되면은 따로 안내는 드릴 거예요. 저희 가지고 있는 각 반의 카페들이 있으니까 그런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입하시면은 이제 이번 주차에 시험은 어떻게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보통은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기출에 이제 1, 2교시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쭉 하는데 이제 한 주에 한 주차 도메인씩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아니라서 이제 한 주차에 한 도메인씩 넣어놨고 이제 저희가 월간 모의고사가 3번 들어가요. 그래서 10월 달에 한 번, 다음 거 보시면 11월 달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여기 전체 도메인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게 여러분들의 방향에 따라 있거나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좀 1주차, 2주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풀로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늦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12월 28일 이전까지는 서브노트 정리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 한 달은 보고 가요. 여러분들 매주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8주차 되면 1주차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매주 100개씩을 머리에 넣고 있는데 당연히 8주 전에, 2달 전에 공부한 게 머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주에 공부한 것도 이제 자꾸 까먹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 5일만 안 봐도 이제 잊어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 12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이제 1월 달 시험 전까지는 이제 최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제 요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은 이제 빠르게 학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매주 하는 도메인 심화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정리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매주차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회독. 저희가 회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키워드 암기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왜냐면은 이 앞에까지는 매주차별로 본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왜냐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설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압축적으로 작성이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검색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총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시는 거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서브노트 정리가 끝나고 이게 되면 이제 서브노트를 이제 계속 보시면서 내가 적어놓은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아까 전에 추석주차를 넣으면 20주차가 되는 거고 추석주차를 빼면은 19주차로 해서 이제 1월 25일일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1월 25일보다 뒤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또 따로 이제 학원은 안 나오지만 계속 이제 주중에 해야 될 거나 주말에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면 되신 거고
근데 시험이 1월 20일보다 뒤로 밀리게 되면 어려운 게 그 다음 주 25일 다음 주가 화수목인가가 아마 설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 때는 공부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확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바로 보거나 아니면 2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때 따로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1일 날이 이제 설날 끝난 주고 2월 8일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2월 8일이 설날 끝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설날 끝난 설날이 목요일 날 끝나니까 2월 1일 날 시험을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컴플레인 엄청 들어가겠죠. 왜냐면 설날 주간이니까. 그래서 더 늦어지면은 2월 8일까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학원에서 예상하는 바로는 1월 25일 설날 전주에 이때 끝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래야지 설날에 가서 좀 쉬지. 예. 설날이라도 좀 쉬어야지 내가. 이게 되게 장기 레이스거든요. 9월 달서부터 해서 1월 달까지 가는 게 중간에 쉬는 시간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추석 말고는 쉬는 주차가 없어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거는 이제 KPC 특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강은 저랑 이제 다른 심어반 멘토님 한 분이랑 해가지고 특강을 준비를 할 건데, 예, 그게 이제 아직 날짜는 특정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그 주차는 이제 주간 목욕산 이런 건 없이, 그거는 이제 밤마다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예, 그때 특강 추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마쳤고요. 생각보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예. 원래는 예상은 한 50분만 하고 10분 정도는 이걸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없군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제가 마지막이니까 그냥 보시면 다 대부분의 심화반들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조금 하드하게 가는 경우가 이제 3교시까지 시험을 봐요. 3교시까지. 근데 아마 처음부터 3교시까지 저도 명확하게는 그분 반의 커리큘럼을 드는 건 아니라서, 근데 3교시까지 하시는 반들이 있고, 이제 조금 3교시까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쓰기 연습은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반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멘토가 한 명이거든요, 저는. 이제 명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투 멘토 하는 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일찍 끝나긴 하죠. 왜냐면 강의하면서 이제 멘토링 해주실 분이 따로 계시니까. 해서 이제 끝나면 이제 같이 멘토링 진행하셔가지고 시간 좀 더 일찍 끝나요. 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8시에서 일찍 끝날 때는 8시, 9시 그 사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반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걸려요. 대신에 저는 조금 더 멘토링을 좀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는 걸 좀 초반에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긴 한데, 여하튼 그런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늦게 끝나긴 하는 거니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네. 여하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저희 반은 지금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 기수에서 이제 2분 정도 오셔서 이제 11명 정도 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다음번이 2기가 되는 거고,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오시면은 아마 같이 공부하시면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매주 토요일날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고뇌죠, 고뇌. 왜냐면 집안 일정도 있고 다른 것들도 겹치고 이런 것들 많죠. 근데 그렇게 오셨으니까 저는 꼭 뭔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 빠른 합격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격을, 그쵸, 공부도 물론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그래요. 일단은 빠르게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하나의 방법인 거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도 본인이 그렇게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것도 저도 충분히 그런 것도 이해하고,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방향을 잡아 가시면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